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그냥 뭐 자칭 목사들이라고 하는 분들이랄지 뭐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전한길 씨랄지 뭐 이렇게 한국사 강의한다고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이상한 소리를 무대에서 하는 거는 뭐 그렇다고 치는데 국회의원들이 막 이상한 소리를 거의 비슷한 소리를 하니까요. 그거를 한꺼번에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서천호, 윤상현, 나경원 씨가 했었던 이야기들 한번 모아서 한번 들어봅시다. 일단 이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 불법과 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되려 부수해야 됩니다. 저 부수자. 대한민국 붕괴를 꿈꾸는 3대 검은 카르텔 세력, 첫째 좌파 사박 카르텔, 둘째 부정부패 선관위 카르텔, 셋째 종북주사파 카르텔. 곳곳에 암약하는 극좌파들이 대한민국의 법치도 헌법 가치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민노총과 북한 조선노동당과 도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여러분? 무슨 관계지? 민주당 민노총과 북한 조선노동당은 무슨 관계일까? 그리고 저는 트럼프와 푸틴은 무슨 관계지? 트럼프와 푸틴, 왜 트럼프는 자꾸 푸틴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친하고 막 그런 거를 막 과시를 하고, 에? 그 우크라이나 자유가치 동맹을 지킨 젤렌스키 대통령 앞에서 말이지. 에? 러시아 이 푸틴과 트럼프의 관계가 의심스러워요. 트럼프는 종북 좌파 아닌가 싶습니다. 빨갱이인 것 같아. 푸틴한테 막 공산당의 원조 아니야, 거기는. 레닌, 트로츠키 뭐 이런 데 아니에요? 쌀벌하게 공산당 독재하는 데다가 전화해가지고 막 친하다고 그러고 그러면 됩니까? 예? 아무래도, 예? 아무리 뭐 미국이 천조국이고 천황상이라고 해도 이렇게 정신이 불순한 사람이 미국 대통령 하면 되겠어요? 예? 그 업이 꾸짖어야지. 나경원 씨는 그 미국 갔을 때 그런 이야기를 꼭 좀 하지 그랬어. 너랑 지금 또 북한 김정은이랑 관계가 이상하다 임마 뭐 이러면서. 아니 근데 이제 보수의 세계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항공모함을 끌고 올 거기 때문에 심기를 지금은 건드리면 안 된다. 항공모함을 곧 있으면 메가더처럼. 근데 칼빈 스노가 너무 빨리 들어왔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에서 구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훈련하기 위해서 너무 빨리 들어왔다 지금. 여기 근데 모르죠 뭐. 그들의 세계관에 의하면은 항공모함이 갑자기 헌법재판소를 포격을 할지 갑자기. 근데 이제 얘기를 하나만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선거 얘기할 때는 트럼프가 와가지고 구해줄 것이다. 부정선거 다 이 중국에 의한 부정선거를 밝혀내서 중국의 음모로부터 윤석열을 구해줄 것이다. 그 트럼프가 아군 아닙니까 거기서는. 근데 또 트럼프가 저렇게 우크라이나 젤린스키를 이렇게 박살 내는 걸 보면서 벌벌 떨어요 지금 보수가. 이거 우리를 안 지켜줄 것 같다. 한국도 안 지켜주고 저렇게 모든 것을 저렇게 이익으로 환산해가지고 따지고 뭐 이렇게 접근하는 걸 보면은 동맹도 저렇게 내버리는 걸 보면은 우리도 안 지켜줄 것 같다. 우리는 핵무장을 해야 되지 않아? 뭐 이렇게 가잖아요 지금 또. 그렇죠. 그런 논리로 가는 걸 보면은 그러니까는 거기서는 또 트럼프가 안 지켜준다라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의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 나경원 씨가 얘기하는 것도 그러니까 저게 무슨 뭐 민주당이나 무슨 뭐 민주노총이 뭐 북한하고 무슨 관계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거죠. 저 얘기하고 나서 핵심이 뭡니까? 좌파 강점기를 막자 아닙니까? 저희 좌파 강점기를 막재요. 좌파 강점기. 예, 왜냐면 이제 일제 강점기처럼 좌파 강점기. 예, 왜냐면 3.1절 집회잖아요, 저게. 3.1절 집회라고 하는 뭐 3.1절의 한 집회 아닙니까 어쨌든. 그렇구나. 3.1절 집회라는 이름은 아니지만 3.1절 날 한 집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1절의 코드에 맞춰서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좌파 강점기를 막자. 그러니까 민주당이 집권하면은 좌파 강점기가 된다. 일제 강점기가 아니라. 그걸 막아야 된다. 재밌네. 이런 논리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엉망진창인 논리를 얘기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국민의힘이 살아남아야 되고 민주당 집권을 막자라는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민주당 반대 논리를 형성하는 그러한 고리로서 지금 종북 논리를 다시 끌어온 것에 불과한 얘기다라는 거죠.
서천호 의원은 원래 이랬던 분이세요? 아니 저는 네. 참 그 지난주에 서천호 우리 의원이 네. 하는 걸 보고 제가 갑자기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떨어뜨렸어요. 아, 그래요? 놀랐는데 네. 제가 같이 근무를 했거든요. 아, 그래서 저 사람이 근무할 때의 상황을 제가 알아요. 어떤 스타일로 근무하는지. 제 양반이 뭐 경찰대 1기 출신인데 재수 3수를 해서 들어갔어요. 경찰대를. 그리고 이 소위 말하는 경찰대학도 강성이 있고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정말 지휘관으로 그런 지휘관이 아니었어요. 제가 근무할 때도 그렇고 또 물러날 때 물러날 줄 아는 건데 저는 뭐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이 저런 말을 했다면은 뭐 일상적으로 몇십 년 정치를 하시면서 빠루도 원래 그런 사람들이 예, 빠루도 들고 그래 한다고 그러는데 서천 의원이 저런 말을 딱 하는 장면을 보면요. 이 초선 의원이거든요. 그렇지. 하동 산천지기예요. 예전에 이런 그 만화가 떠올랐어요. 이 사슴이 거울을 보고 있는데 초등학생 때 물어봤어요. 사슴이 땡땡땡 봐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은 사슴이 석자니까 사슴이 거울을 봐요 했잖아요. 그렇겠네. 근데 국민학생이 사슴이 거울 보는 걸 보고 이 석자를 넣으라니까 뭐라고 넣었는지 아십니까? 사슴이 뭘 봤습니까? 사슴이 미쳤나 봐요. 딱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양반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 양반 제정신 아니시구나.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경찰 출신이고 법을 집행하는 것만 지금 이 양반이 하고 치안 정강까지 했어요. 예. 그리고 그때 오원춘 사건이라고 할 때 경기경찰청장을 했어요. 그래서 오원춘 사건이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경찰이 전화를 먼저 끊었다. 아니다. 신고자 먼저 끊었다. 근데 신고자 먼저 끊은 게 딱 드러났어요. 뭐 1.7초 먼저 끊었어요. 제가 그 사건 조사했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도 보면은 이 양반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저런 행동을 하더라고요. 이 양반이 정말 지금 뭔가에 여의도에 들어가더니 단단히 꽂혀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신 모양이구나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근데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들은 역시 이제 상식적인 국민들에 의해서 점점 소외되고 있는 것 같고요. 여론조사를 보면 역시 우리 국민들은 그래도 합리적으로 판단을 계속 해 나가는구나. 상황을 쭉 보면서. 그래서 뭐 그 탄핵이 되고 그 이후에 무슨 좌파 우파 이렇게 나누면서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우파라고 우기는 상황이 조금 좀 사라지지 않을까? 사라진다기보다는 조금 좀 옅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론조사들을 보면. 서천호 의원이라는 사람은 네. 말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지금 세 번이나 법을 위반해가지고 집행유예를 3번이나 받았더만. 이 사람. 그렇죠. 예. 일단 말씀하신 대로 경찰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그 경찰 출신이면 법을 지키자고 해야지 왜 헌법재판소를 거의 때려 부수자고 합니까? 그것부터가 문제고. 예. 근데 법을 어겼다라는 말씀과 관련돼서 일단 최동욱 검찰총장 사찰과 관련해 가지고 이때 그 최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할 때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그때 혼외자가 있다. 예, 그렇죠. 이거를 이제 왜 어디서 이 정보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이게 조선일보에 보도가 되고 하면서 최동욱 검찰총장이 당시에 여러 가지 압박 속에서 자기가 이 감찰을 거부하고 뭐 이러면서 이걸 빌미로 이제 감찰을 하겠다고 들어와서 감찰을 거부하면서 이제 사표를 내잖아요. 예. 그러면서 날아간 거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모르겠습니다.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도 상당히 뭐 억울하다는 생각도 했을 텐데 뭐 그 당시에 그러고 나서 이제 국정원 그 댓글 수사 거기로 불똥이 튄 거니까. 그렇죠. 결국은 그게 핵심 문제였으니까 국정원 그렇죠. 댓글 수사가. 그렇죠. 예. 근데 그때 저는 서천호 국장이라는 직함으로 많이 기억을 하는데 서천호 국정원 2차장이었습니다. 국정원 이분이. 2차장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때 이제 최동욱 사찰에 관여한 걸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 것이고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이 불법 정보 조회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가 돼서 이 형이 확정이 됐어요. 이거는 그래서 집행유예를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간첩 조작 사건 있지 않습니까? 유우성 씨 관련해서 예. 이것도 국정원 대공수사팀이 이 검찰이 제출한 중국 출입국 증명서를 조작을 했다는 게 밝혀졌을 때 이때 서울중앙지검이 조사를 시작을 하니까 서천호 국정원 2차장이 이때 사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것과 관련돼서도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게 예. 있었는데 이때 뭐 이 국정원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이거는 나중에 이제 비공개 증언 유출 뭐 이런 것도 관련돼서 이게 뭐 기소가 되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무죄를 받았습니다. 근데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가 있는데 이거는 뭐 이 당시에 뭐 온갖 뭐 웃기는 얘기들이 많았어요. 이 재판 방해하고 뭐 이런 거. 예. 근데 여기와 관련돼서는 이것도 이제 수사를 받고
이것과 관련돼서는 이제 이 징역 2년 6개월 받고 이거는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유죄를 받은 건들이 있는 그렇죠. 것이 않습니까? 그다음에 국정원 댓글사 이 방해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다 기억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관계자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2022년 12월 말에 사면을 해줍니다, 이거를. 예. 그리고 사면을 해줄 때 사면을 해주기 이전에 국민의힘의 이 서천호 전 차장이 비공개로 공천을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 그래서 약속 사면 아니냐 이게. 약속 사면이네. 예, 이게 의혹이 불거진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 은혜를 입은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은. 이전에 행보나 이런 것들을 쭉 볼 때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의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당한 피해를 준 건데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란 사람이 대통령 시절에 죄를 사해주고 지금 의원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저 위에 올라가서 지금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수자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세계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 중도적인 어떤 국민들이 이런 말에 넘어가겠습니까? 이제는 다 이런 실체가 보이니까 여론조사 이런 데 보면은 더 이상 이제 효력이 없는 거죠, 이런 얘기들이.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